간밤의 지구촌 소식은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파나마가 미사일 부품을 실은 북한 배를 적발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그저께 일어난 일인데요. 예. 2월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후에 처음 있는 북한 선박의 적발이었습니다. 예. 파나마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요. 쿠바에서 출발한 북한 국적의 선박이 미사일 부품으로 의심되는 미신고 물품을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밀반입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처음에는 마약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미사일 부품이 거기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배 이름은 청천강호였는데 예.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니까 선장이 자살을 시도했고 예. 선원들도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선원 35명은 현재 모두 구금된 상태고 파나마는 유엔의 기술 인력을 지원받아서 적발된 화물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에도 적발된 경험이 있는 배라고요? 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무기밀매 전문가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 청천강호라는 배가 과거에도 마약하고 탄약 거래 이런 걸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 2010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운항이 저지된 적이 있었고 예. 또 그에 앞서 2009년에는 소말리아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지대공 미사일용 레이더라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예. 그 레이더는 일종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를 규정한 유엔 제재 위반인지 이것은 불분명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편 미얀마 대통령이 연말까지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겠다고 했군요.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지금 영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데요. 모든 정치범을 연말까지 석방하고 정부와 소수민족 간에 있는 분쟁도 몇 주 안에 휴전이 가능할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간의 군사 통치와 독재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이 목표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예. 미얀마가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또 미얀마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인 나라가 사실 영국이라서 이렇게 중대 발표를 영국에 가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테인세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인권 탄압을 중단하고 특히 이슬람교도들인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얀마는 소수민족 문제가 많은 나라죠. 예, 특히 로힝야족, 지금 방금 말씀드린 로힝야족 문제가 최근에는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예. 미얀마는 불교도가 다수파인데 라킨주라는 곳에 살면서 이슬람을 믿는 이 로힝야족하고 또 다수파인 불교도가 작년에 충돌해서 200명 정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희생자는 물론 소수파 로힝야족이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 변방에 있는 여러 소수민족 문제를 푸는 게 민주화 이후에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하고 서방이 지금 협력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중국이 커튼 뒤에서 소수민족들을 지원한다 이런 의혹도 서방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로 적치범을 다 석방한다면 미얀마 역사에서 아주 큰 진전을 보는 건데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게 됐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는 흑인 소년 살해 사건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예, 살해한 백인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또 조직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또 헐리우드 스타들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흑인 가수 스티비 원더는 사건이 일어난 플로리다에서는 공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총을 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주에 비해서 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그 법이 총기 사용을 늘리고 있고 또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플로리다에 안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 포브스가 선정했던 유명 인사 100인에 뽑혔던 가수 케이티 페리, 또 영화배우 존 쿠삭, 힙합 스타 MC 해머, 농구 선수였던 샤킬 오닐 이런 많은 사람들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풀려난 그 진머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행방이 좀 묘연합니다. ABC 방송에서 부모를 독점 인터뷰했는데요. 예. 아들이 평결 직후에 사라져서 자기들도 법원을 나온 후에는 못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모들한테까지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해서 부모도 지금 집에 못 가고 있고 다른 곳에 은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까지 이런 살해 협박을 하는 거는 상당히 과한 건데요. 예. 그만큼 흑인 사회의 불만이 크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머만은 무죄를 받아도 도망자 신세가 한참 동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진머만이 히스패닉계라서
히스패닉에 대한 보복 범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사회가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인종 문제가 불거졌다고요? 예, 이탈리아 우파 정당 소속의 상원의회 부의장이 세실 키엥게 이민부 장관한테 인종차별성 발언을 해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키엥게 장관은 흑인이고 또 여성인데요. 상원 부의장이 지난 토요일에 집회를 하면서 그 키엥게 장관을 보면은 오랑우탄이 떠오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은 그동안에도 뭐 인종차별, 성차별, 이슬람 혐오 이런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냈었는데요. 이번 망언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충격이고 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부의장 자리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왔는데 예. 그렇지만 극우 정당하고 또 극우 단체들은 이번 기회를 틈타서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우파들이 뭐 몇 년 동안 계속 우파들 때문에 유럽이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예. 이탈리아까지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들에서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이달 초에 볼리비아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한테서 영공 통과를 거부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사과의 뜻을 줄줄이 밝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 네 나라가 영공 통과를 거부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미국의 비밀정보 수집 행위를 폭로했던 전 CIA 요원 스노든이 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예. 오스트리아에서는 착륙을 하긴 했었는데 14시간 동안 대기 상태로 공항에 머물렀고 모랄레스 대통령은 기내를 수색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일에 대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정부가 어제 사과 문건을 볼리비아 정부한테 전달했습니다. 일단은 그 통과 거부 자체가 명분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남미 정상들이 모여서 이거는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하면서 공식 사과를 촉구했었는데 그런 압력이 아마 통한 것 같습니다. 예. 볼리비아가 워낙 못 사는 나라고 또 반미 정부라고 해서 얕보고 있는 모양인데 근데 프랑스의 사과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죠. 예. 일본에서는 전직 총리가 현직 아베 총리한테 소송을 걸었다고요? 예, 정말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민주당 소속으로 총리를 지냈던 간나오토가 아베 총리한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1년 그때는 총리가 아니라 야당 의원이었는데 예. 언론 매체에서 자기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요. 위자료 1억 2천만 원하고 기사 삭제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베는 당시에 야당 정치인이었는데 이 총리였던 간나오토가 후쿠시마 원전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을 언론에다 했었습니다. 예. 해결료가 당시에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을 부어서 냉각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바닷물을 못 넣게 했고 총리가 또 그러면서도 넣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베의 주장이었습니다. 간나오토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시 아베 총리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고 또 그러면서 국민한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여연 선거가 D-4일인데 예. 묘한 일이 하나 일어났군요. 예, 선거를 겨냥해서 아마 소송을 낸 것 같은데 글쎄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바닥이고 또 여당 자민당이 압승할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고 또 아베 총리가 이걸 잘못 대처하면은 자민당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례로 비유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과거 권력이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현재 권력한테 시비를 걸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죠?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참 이거 드문 사례에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못하네요. 예, 현직 총리일 때 이 야당 의원을 고소했다면 뭐 우리로 치면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 할 거니까 예. 그건 아마 못했을 거고 그렇게 억울했다면은 총리 퇴임 직후에 고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이제 2년 왔어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고소를 했다. 예. 이거는 조금 너무 선거용이 아닌가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예, 황 기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황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